안녕하십니까. 일요일에 만나는 황장수와 톡톡톡 영화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오늘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이야기하느냐. 요즘 IS 문제로 중동이 전 세계적인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리아가 내전에 휩싸이고 IS가 끼어들면서 이라크까지 다시 전쟁이 격화되고 여기에 러시아, 미국, 터키, 프랑스까지 점점 많은 세계의 나라들이 IS의 국제적 테러와 더불어서 이 전쟁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전쟁의 중심지는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인데 이 다마스커스가 중동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는 중동에서 제일 화려하고 큰 도시가 다마스커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중동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1차 대전 패배하고 난 이후에 그 이전에 중동을 지배하던 나라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입니다. 지금의 터키죠. 터키는 1차 대전에서 독일 편에 서서 동맹국으로 싸웠습니다. 자, 그 1차 대전에서 중동 전역을 지배하고 북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있는 터키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서방의 나라들이 중동 전쟁에 개입을 하고, 그리고 중동 전쟁이 끝나고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가지고 중동의 국경선이 임의로 그어지고, 그러면서 종교와 인종을 그리고 전통을 무시한 국경선들이 오늘날 중동 사태를 일으킨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중동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근원을 따져가면 100년 전에, 지금부터 딱 100년 전에 1차 대전 때 정해진 국경선에 관한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자, 당시에 활동했던 영국의 어떤 영국군의 고문, 말이 고문이지 일종의 무슨 고급 스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T.E. 로렌스, 이 플레임이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에 대한 자전적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는 이 로렌스가 쓴 지혜의 7기둥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데이비드 린 감독이 제작을 했습니다. 62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린 감독은 그 한 3년 전에 버마의 이 강위에 철교를 건설하는 미군 포로들을 학대하는 일본군과 그 철교를 둘러싼 미군들의 갈등을 다룬 영화 콰이강의 다리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 전부터 이분은 30년대 말부터 영화를 만들어 왔는데 콰이강의 다리로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되었고요. 이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영화의 기술적인 가치를 그 이전 영화와 그 이후 영화를 차이가 날 정도로 확실하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영화를 보는 이유를 바꾼 영화가 이 아라비아의 로렌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2년 있다가 이분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를 또 만들었죠. 이 러시아 혁명의 와중에서 한 지식인이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랑을 다룬 영화. 그 주제가가 모리스 자르가 이 음악을 담당했는데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아라비아의 로렌스에서 모리스 자르가 역시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감독은 또 하나 더 만들었죠. 라이언의 딸이라고 아일랜드를 둘러싼 어떤 이 대하 드라마였습니다. 그 다음에 말년에는 인도로 가는 길이라는 또 장편 서사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린 감독은 어떤 개인의 특수한 스토리만을 다룬 게 아니라 그 배경이 엄청난 역사적인 어떤 사건의 결부여서 그 속에서의 한 개인을 탐구하는 이런 그야말로 스케일이 큰 대하 드라마 전문 감독이었다. 이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63년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 감독상, 음악상, 편집상, 이런 촬영상 등 7개 부분을 받았습니다. 주로 기술적인 부분의 상을 다 휩쓸어 버렸는데요. 자, 이 영화는 당시로서는 거의 최초로 70mm 대형 와이드 스크린으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혹 이 영화를 EBS에서 흘러간 클래식 영화를 하는 데서 보시거나 가끔씩 TV에서 보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지 말고요. 리마스터링 되어 가지고 새로 이 디지털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그 화면으로 되도록이면 고화질 TV에 이 영화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 영화에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의 생각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감독은 완전히 이 와이드 롱샷, 그러니까 멀리서 한 사람을 찍습니다. 그걸 갖다가 한 3분씩 갖고 갑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 오마 샤리프, 닥터 지바고의 주연을 했던 이집트 출신 배우죠. 이남인데요. 우리 한국에도 오마 샤리프라는 담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오마 샤리프가 그러니까 이 로렌스가 만나러 가는 그 아라비아 부족의 족장 역할로 노는데, 그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 낙타를 타고 처음에 점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3분 동안 그 사람이 오는 과정을 지리하게 보여주는데요. 역사상 인물이 등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파나비전 망원 카메라로 찍었다는데요. 이 영화는 요르단에 있는 사막에서 찍었는데 4개월이면 끝낸다 해가지고 2천만 불. 당시 돈으로 2천만 불이면 오늘날 한 4억 불도 더 될 겁니다. 아마 역사상 최고의 제작비로 했는데 4개월은 그냥 2년이 걸렸습니다. 찍다 제작비도 하도 많이 들어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뜨거운 사막에 여기에 카메라가 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달 쉬었다 하자고 하고는 몇 달 쉬었죠. 그 사이에 출연했던 배우들은 다 다른 영화 하나씩 더 찍고 왔습니다. 딴 데 가서. 그러고는 스페인으로 옮겨가지고 그 마지막에 철도를 둘러싸서 이 터키군과 오스만 투르크 제국군과 싸우는 장면은 이 스페인에서 찍은 겁니다. 자, 이 영화는 그 영상미가 그야말로 뛰어난데요. 영상미가 그냥 영상미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원거리에서 잡은 롱 테이크 샷으로 한 사람이 낙타를 타고 가는 사막의 장면들, 또 아카바라는 도시를 수복해가지고 그 아카바의 바닷가에, 홍해에 있는 바닷가의 주요 도시입니다. 지금 요르단의 제일 남단 도시가 아카바죠. 이 낙타 위에 타서 바닷가를 이 로렌스가 거니는 장면을 또 롱샷으로 잡는데 진짜 아름답다. 이게 영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가는 장면에서 겨울이 바람이 일면서 토란 사막과 이 점 같은 사람의 모습이 대비되어 나타나는 장면이 영화 자체로서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또 가끔씩 사람의 얼굴을 보여줄 때는 그야말로 풀샷으로 얼굴을 확대해서, 눈을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이 영화에서 보이는 그 피트 오툴, 로렌스 역할을 피트 오툴이 했는데요. 피트 오툴은 그 이전에서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배우였습니다. 연극에나 적합한 배우지 솔직히 영화형 배우는 아니었는데요. 호란 금발에 눈동자가 에메랄드빛 눈동자입니다. 그러면서 지식인의 좀 병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큰 키를 가진 사람인데요. 그래서 거대한 국제 질서와 전쟁과 그 속에서 영웅주의에 빠진 한 개인의 파괴되어가는 영혼,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게 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이 역사적 흐름을 다룰 때는 항상 원거리 샷으로 보여주고, 또 개인의 어떤 이 번뇌와 고민을 다룰 때는 항상 풀샷으로 눈이나 코 이런 부분을 당겨서 보여줍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영국이 이제 1차 대전에서 오스만 투르크하고 중동에서 싸우기 위해서 중동 대부분을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하고 영국은 이집트 카이로에 본부가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영국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 세력을 중동에서 몰아내려고 하면 중동의 이 아라비아 반도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라비아 반도였습니다. 지금 뭐 사우디, 예멘, 오만, 뭐 이라크, 시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때는 나라가 없이 그냥 어느 정도의 사막에는 어떤 부족장이, 어떤 정도 사막에는 어떤 부족장이 서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장들이 그냥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그냥 자기한테 충성을 하는 그 이 부족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정도였지 나라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하에서 식민지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영국은 이 사람들에게 독립을 시켜준다. 너네들이 언제까지 오스만 투르크 시다발이나 할래? 자, 같이 싸우자. 그래서 이기고 나면 너네들을 독립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꼬시기 위해서 영국군 장교 로렌스를 파견합니다. 로렌스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전 인물로서 이 옥스포드 대학에 박사까지 한 사람입니다. 서양사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중동, 특히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 동양에 대해서 상당히 굉해를 하고 있어서 자진해서 군대로 들어갔고, 공을 세운 대가로 나중에 대령으로 제대를 합니다. 처음엔 대위로 오죠. 그래서 로렌스 대위가 이제 카이로를 출발해서 길자비를 데리고 한마디로 파이잘 부족장. 사우디에 지금 왕가가 파이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왕들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던 거대한 부족장이 지금 사우디가 된 겁니다. 거기 보면 다른 부족들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알리 부족장도 나오고 아우다 부족장도 나오고. 알리 부족장은 오만 샤리프. 그 다음에 아우다 부족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배우 앤서니 킨. 그리고 여기 파이잘 왕자는 알렉 기네스. 알렉 기네스 굉장히 유명한 영국 배우고 서라는 칭호를 받았죠. 그래서 이 유명 배우가 4명이 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 로렌스 빼고는 다 아라비아의 부족장 역할로 나옵니다. 근데 오마 샤리프는 실제로 카이로 출신이라 해서요, 그걸 터번을 덮어 쓰고 있으면 현지인같이 잘 어울렸습니다. 자고한 그걸 만나는 과정에서 길 안내잡이가 우물물을 먹는데, 그 사막에서는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남의 우물물을 먹게 되면 그냥 죽여도 됩니다. 그런데 멀리서 점 같은 게 하나 오더니만 그게 3분간 나오는 이 롱 테이크 샷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던 길 안내 잡이가 놀래가지고 총을 뽑으려니까 그쪽에서 먼저 총이 날아서 죽이죠. 길 안내 잡이를.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와서 보니까 오말 샤리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이잘 왕자한테 안내되어서 로렌스가 꼬십니다. 언제까지 오스만 투르크 시다발이 하고 있을래? 당신들이 오스만 투르크를 쳐가지고 독립을 해라는 식으로 자꾸 꼬십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잘 왕이 굉장히 망설이는데요. 결국 밤새도록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로렌스는 어떤 고민이거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계속 밤을 새우는 정말로 소심하고 신중한 스타일인데요. 이런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신중한 로렌스가 결국은 설득을 해서 한 번도 건너지 못한 지금 사우디 남단에 있는 사막을 그 부족 군대들을 다 이끌고 치러 가는 겁니다. 그걸 건너게 되면 아카바라는 그 홍해에 딸린 최대 도시, 그 오스만 투르크가 그걸 거점으로 지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넘어서 가는데, 그때 이 고아 소년 둘이가 자기에게 충성을 바쳤는데 낙오가 되니까 다 말렸는데 로렌스가 다시 되돌아가서 그 낙오된 소년을 구출해 옵니다. 자, 이러면서 아카바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니까요. 당시로서는 대사건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아라비아의 기지가 부족장들한테 함락이 되었고, 그 배후에 로렌스라는 영국의 장교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로렌스가 서양 언론에 굉장히 알려졌습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인물로 마치 영웅으로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거죠. 로렌스 본인은 자기가 이제 히어로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자기가 기껏해야 영국군 장교로서 영국이 중동에서 오스만 투르크를 제압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부족장들을 꼬드기는 역할에 불과했다는 것을 망각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본부의 지시도 잘 안 받고 자기가 이제 완전히 부족장들을 다 거느리는 두목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동 최대 도시, 아까 말한 시리아의 수도 지금 다마스커스를 치러 가자고 또 합니다. 그래서 망설인 사람을 끌고 가서 결국 다마스커스를 점령을 해요. 그걸 점령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고아 출신의 자기 신복 2명이 남의 우물에 물을 먹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그 거느리고 있는 부족장들을 앞에서 건의를 잡는다고 그 2명을 쏘아 죽입니다. 아들같이 생각했던 사람. 여기가 굉장히 중대한 대목인데요. 한 소심하고 회의적이고 나약한 지식인에 불과한 개인이 어느 날 우연히 역사적인 사건에 부속품으로 던져졌는데 우연한 결과로 큰 업적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중동의 역사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영웅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점점 변해져 가는데요. 눈빛부터 바뀝니다. 태도나. 그리고 말을 타고 제일 앞에서 이제 부족장들을 치러 가자 하고 일 겁니다.
그리고 터키의 철도도 폭파하고요. 이러면서 이제 영웅이 점점 되어 가는데, 사실 이 대목에 1955년경에 영국의 작가 한 명이 폭로를 하면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 한 명이, 로렌스는 사기꾼이었고 기껏해야 연락처에 불과했는데 자기 업적을 과대평가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언론에 잘못 알려지면서 미국에 로렌스가 아라비아에 마치 영웅처럼 알려졌다. 이러는데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반격에 나서서 로렌스가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군인들이 로렌스를 갖다가 성적으로 학대하고 강간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현실을 깨닫게 되죠. 자기는 영웅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기껏해야 온갖 수치심을, 인간적인 수치심을 다 받게 되고 성적으로 남자가 강간을 당하는 정도가 되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여곡절에 탈출을 했고 이제 전쟁이 끝나가고 이 사람은 이제 아랍 민족들이 아랍 민족 연합 회의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아랍 전체를 하나의 국가로 하는가 하는 이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영국 정부에서는 너 이제 할 일은 끝났으니까 이제 들어가라 보국으로 걸거치는 거죠. 귀찮은 겁니다. 뭐 기껏해야 장교에 불과한 친구가 갑자기 언론에 의해서 영웅이 되면서 마치 아라비아 반도에서 자기가 거창한 명분과 목적이 있는 듯이 하면서 그것이 영국이나 프랑스가 오스만 투르크에서 뺏어서 자신들의 식민지로 하려는 것을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끼리 아랍인들끼리 하나의 거대한 아라비아 반도에 통합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진 로렌스는 영국으로 돌아가서 글을 쓰고 책을 한 2권 냅니다. 지혜의 7 기둥하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또 공군에 병으로 지원해가지고 또 다시 아랍으로 오지만은 이미 자기 시대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47살인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 절벽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이 로렌스가 사고가 나는 장면, 그리고 그의 장례식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갖다가 나누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했다,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었다, 어떤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였다. 즉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거나 로렌스의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이 어느 날 영웅이 히어로가 되는 그런 환상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벤져스 같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기에 나오는 그런 영웅들, 마블 만화가 항상 보여주는 그런 현대에 살아있는 영웅이 로렌스였다고 그렇게 투영을 했지만은 결국은 영웅이 없었고 냉혹한 국제적인 논리밖에 없었다. 즉 오스트롱한 투르크의 식민지에 있는 나라들을 부추겨서 오스만 투르크에 대항하도록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너네들은 우리 식민지를 해라. 이렇게 사실상 되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족장들을 영국이나 프랑스가 자기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조건으로 레바논과 시리아는 프랑스가 가져가면서 부족장을 형식적으로 왕으로 앉혀주고 또 사우디는 영국 밑에서 또 왕으로 이렇게 독립시키면서 그래서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영국의 책임자와 군대, 프랑스의 책임자가 중동의 국경을 다 끈 겁니다. 요 부족장한테 요거 떼어주자. 그 순간에 나라가 하나 탄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는 사실상 식민지 상태로 지배한다. 왜? 중동에 기름이 나온다는 걸 그 사람들도 그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이상주의적이고 일면 또 소심한 개인이 역사의 스펙타클에 휘말려서 본인이 영웅이 된 것처럼 하면서 나중에는 스스로 본인이 독재자의 모습도 띄어가면서 어느 날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인물인 것을 알게 되고 정신분열적 상황에 돌입하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끝맺게 되는 실존적 인물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를 다룬 영화가 이 아라비아의 로렌스입니다. 오늘날 중동 문제의 근원은요, 사실은 중동이 100년 전에는 아니 뭐 깊게 올라가면 이 모하메드가 중동을 만들 때 잠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중동을 지배했지. 나중에 셀지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계속 외부에서 온 사람들의 다 이슬람 국가들이죠.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 식민지로 있으면서 국가의식은 가지지 못했고 부족 상태로 정근대적으로 살다가 서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국경선이 끼워지고 국가 형태를 띄었는데 왕가들이 사우디만 빼고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왕들이 없지 않습니까? 왕가들이 무너지고 이제 독재 군부 정권이 등장을 했죠.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적인 데도 많았고
그러면서 중동은 민주화라는 부분, 민주주의라는 부분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였고, 거기에 빈부격차가, 이런 석유가 생산되면 생산될수록 빈부격차가 늘어났고, 이 정치적으로는 독재고, 이런 시스템을 서구나 구소련이나 러시아는 이용을 해왔고, 그러던 속에서 정권 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은요 아직도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사드가 시리아의 강경한 독재자라면, 후세인이 강경한 독재자라면 그 독재자들을 제거하고 난 뒤에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데, 후세인을 쫓아냈지만은 중동에는 민주주의가 오기는커녕 이라크는 지옥의 문을 여는 것처럼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오리엔탈리즘으로 마치 동양에 대해서, 중동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그런 아름답고 무슨 좋은 동양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살아오는 관습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할 때 그것이 원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리비아에서, 예멘에서, 지금 이라크에서, 시리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날 세계의 역사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구에 의해서 주로 끌어져 왔고, 각 나라의 국경들도 그 사람들과 관계에서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그대로 있어도 불행하고, 그 사람들이 좀 더 낮게 진보한다고 해서 민주화 혁명을 하고 민주주의를 가져와도 불행해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동의 불행의 근원이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한 국민들 때문이지, 안 그러면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가 중동 사람들을 점점 총과 칼 이런 부분으로 내몰아 넣으면서 서구에 대한 정오감을 가지고 그 부분을 종교적인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닌지, 뭐가 뭔지 사실 저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중동에 대한 이런 혼란을요, 로렌스는 100년 전에 겪었는데 인간들은 100년이 지나도록 헛일을 하다가 지금 한번 보세요. 터키가 러시아 비행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시리아 북부에 이 투르크멘, 터키하고 형제라는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러시아는 IS를 공격한다면서 이 사람들도 또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공군이 F-16이 나서서 러시아 수호이 24 비행기를 격추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투르크멘 반군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러시아 조종사들을 밑에서 총을 쏴서 둘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또 터키하고 싸우지도 못합니다. 프랑스는 자국에 테러가 나서 130명이 죽었다고 항공모함을 끌고 가서 비행기 한 36대를 동원해서 맨날 퍼붓지만은 IS는 땅 밑에 숨고 다 숨어서 꼼짝도 안 합니다. 오바마는 IS를 격퇴하고 패배시키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지상군은 아예 안 보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저 나라 국민이 서위가 말리에서 죽어도 이 전쟁에 개입을 안 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여기에 개입하는 이상은 중국의 서쪽에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몇억 명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날까봐 중국은 겁을 내고 있습니다. 전부 덩치만 컸지요. 이 한마디로 과거에 이 아라비안 도적들 수준의 알리바바 수준에 해당되는 IS를 하나 못 당해가지고 강대국들이 다 빌빌 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이 잘 안 나오면 옛날에는 어찌했는가 근원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답이 좀 나오는데, 로렌스가 지금 이런 겪고 있는 고민들을 그때 다 했던 겁니다. 자관, 이 아라비아의 로렌스요, 이 영화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화면이, 엄청난 대형 화면이 그때 극장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아마 서울에서는 지금 대한극장이 그때 제일 컸답니다. 스크린이. 아마 이 영화 대한극장에서 상영이 됐을 건데요. 그런 극장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의 영화고, 칼라 기술이 그 이전의 영화와는 차원이 다른 칼라를 재현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볼 때 지금 영화 기술로도 촬영하더라도 이런 수준의 촬영을 하기는 불가능한 거라고 보입니다. 요르단 사막 한가운데 철로도 갖다 날라가, 기차도 실어 날라다가 거기서 인공철도를 만들어서 기차가 달리고 폭파하는 장면을 만들었답니다. 물을 수백 톤을 150마일 떨어진 데서 실어 날랐다. 1962년이에요.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거는 인간이 했다기보다는 정말로 경이로운 우연들이 서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우연히 이런 걸작이 탄생했다, 이렇게 봅니다. 영화가 3시간도 넘고요. 또 영화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영화 주인공이 끝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 영화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이제 끝을 가면 갈수록 주인공이 망가지는,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망가지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영화가 앞에는 거창했는데 뒤에는 별로다 해서 한국에는 과소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본 역대 최고의 영화, 저는 배너보다 이 영화가 더 나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영화는 한 편만 만들어도 유명한 감독인데, 솔직히 이런 영화를 여러 편을 잘 만드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리는 이 영화 이전에 화이강의 다리, 그리고 아라비아의 로렌스, 그리고 곧바로 2년 뒤에 닥터 지바고, 이 3부작 영화를 만들므로써요 평생에 할 일을 다 하고 감독으로서 간 겁니다. 위대한 감독 데이비드 리인이 만들고 피터 오툴이 주연한 이 영화 정말 한번 보십시오. 좋은데요. 피터 오툴은 사후에 자서전이 공개됐는데 1300명의 여성과 그 여성은 다 유명한 배우들입니다. 사랑을 나눴다. 이렇게 해서 그 영화에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나약한 지식인으로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참 사람은 여러 가지로 이 영화에서 피터 오툴이 로렌스로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내면은 정말로 복잡한 거다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자, 아라비아 로렌스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